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잠깐만요. 선관위에 채용 비리 있었던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까? 현재 기소된 사건은 4건이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있죠? 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일부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이 4개의 선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126건, 120건 정도가 예. 있었습니까? 126 원래 제기된 것은 133건인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판결로 나온 것이 126건이고요. 그 중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네, 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 맞죠? 민경욱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법원에서 이렇게 다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하는 거네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스크린 차원, 점검 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크린 차원, 점검 차원인데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고 영장 없이 당직 직원 5명을 인신을 구속하고 선관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이것이 비리 원칙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 돼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무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총장 맞죠? 아닙니다. 그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이외에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한국은행 총재님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F4 회의 때 부총리가 사표를 내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단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사표를 내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라고 한 겁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표를 당장 내지 말라고 한 거였지. 그거네요. 뜻은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4 회의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원래 안 합니까? 네, 비공식 회의입니다. 7시 40분에 회의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는 뭡니까? 이것도 F4 회의입니까? 그날 새벽에 저희가 7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가 각 기관에 돌아가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7시 다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40분에는 논의만 했지만은 결과를 못 냈고 네, 그리고 7시 다음날 아침에 7시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금통위를 열어서 저희들이 RP 공급을 늘리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네. 보도 자료가 네. 11시 40분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4A 그 바로 직후에 나왔는데 네. 이게 오전에 나온 거 7시에 나온 겁니까? 그 전 11시 40분에 나온 11시 겁니까? 40분 그 전에 회의에서 무제한 공급 원칙은 시장이 공표를 하고 무제한 공급 원칙만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것들은 7시에 네, 했다고 가져오기로 보면 했습니다. 됩니까? F4A 할 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환율하고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퇴액이 나왔을 때 네.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사퇴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그때 뭐 저희들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기 좋습니다. 전보다 네. 총재님, 포고령 보았습니까? 저는 TV에서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이 위헌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까? 네? 판단할 수 없었습니까? 제 포고령 자체가 제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그게 않습니다. 법률가 수준이어야 되는 그런 판단인가요? 제 의견은 있습니다만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엄이 경제에 어떠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그 회의를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 중에서 이 계엄이 위법이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죠? 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죠?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판단은 있었고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지는 알았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했다. 사태에 대해서는 여기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날 회의에 아침에 7시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비공식 회의입니다. 예. F4 회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것이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겠죠. 그 지시사항 있잖아요. 네. 세계의 지시사항 알고 계시죠? 지금 알고 있었지만 F4 예비비를 신속히 마련하라라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네. 그 총재님 아시기에 예비비를 12월 3일 날 신속히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F4 회의를 통해서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기재부에서 그건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예비비를 마련하려면 추경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모르십니까? 저는 추경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비비가 추경을 통한 정상적인 예비비 항목이 아니라 그냥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심사 절차가 있습니까? 이 기재부가 기재부가 요청을 하면 예. 심사 절차가 있습니까? 심사 절차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정해준 한도 내에서 그 용도가 적법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 한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조로 알고 있습니다. 50조였죠. 당장 네.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에 요청을 하면 네. 50조를 마련할 수 있었죠. 아니 그 사실 여부를 묻는 겁니다. 예비비로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제도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일시대출금이 어디로 쓰여? 기재부가 일시대출금 사용 요청을 공문으로 한국은행 국고국에 하면은 50억 원이라는 자금이 50조라는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용도나 이런 걸 저희한테 얘기해야 될 텐데 다른 용도로 예비비라고 쓰면 저희가 아마 안 주. 아니요. 예비비가 아니라 예. 그 용도를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일시대출금은 정부의 거기에서 예. 비상 입법기구 설치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계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러저러 얘기를 들어서 요구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이걸 거부했겠습니까? 저희들은 한국은행은 정부의 계좌 출입을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네.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네. 신속한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네. 그 방법이 마이너스 통장 기재부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시대출 마이너스 통장 50조 네. 있는데 마무리하세요.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고 이게 만약에 계엄 해제되지 않았으면 아침에 요구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그걸 거부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날 최대행이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예비비나 이런 얘기는 없었고 예비를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두 번째 저희 한국은행에 요구를 왔을 때 저희 제도상 그런 예비비나 이런 걸 만들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는 제가 아니라도 저희 직원들이 줄 수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예, 오늘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건데요.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 지시받았죠.
예, 6개의 장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상황에 대비하라. 또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6군데를 장악하라. 예, 시설을 확보하라라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예, 지시 받았죠. 그러면은 특전사 139 특전사 요원들 이 특전사를 출동시킨 이유는 계엄 때문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없었죠?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회 병력 투입, 이 뭐 질서 유지, 이거는 뭐 거짓말이네요. 예, 저는 지금 분명히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 임무를 받았고 질서 지시를 유지 받은 뭐 이런 사실 것은 없죠? 그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707 특임 부대를 출동시켰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증인께서 명령을 했을 건데 707이 11시 40분경에 국회에 도착했어요. 예, 23시 47분에 40.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예. 했습니다. 그러면 707 특임 부대가 본청을 진입하기 위해서 했죠. 예, 본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본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그 시설을 확보하라고 하니 예. 지금 단장이 이제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제한하고 또 본회의가 열린 것을 막기 위한 건 아니었나요? 그것까지는 뒤에 이제 유추 해석의 범위인데 네. 그렇게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까지만 임무를 부여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없었고,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지시를 안 받았지만 국회를 확보하라, 본관을. 이제 본관 시설을 확보하라 예,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국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요? 지금의 요수 봐서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군인의 착한 모습 그리고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이 평화로울 수 있나요? 평화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어요? 34년간의 군 생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엄이 평화로운 계엄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훈련 많이 하잖아요. 계엄 훈련. 전시나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또 사면이 일어날 때 그렇게 지금 계엄이 할 수 있잖아요. 계엄을. 비상계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화로운 계엄 참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평화로운 계엄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임부대 또는 우리 특전사 각 부대가 실탄도 불출하고 개인 소지도 했죠. 실탄은 개인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저 통합 보관했죠. 예, 그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실탄 불출도 준비합니까? 제가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과 중에 질서유지 시민보호 경고용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지시받은 바가 없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곽정근 전 사령관 말씀처럼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경감부에 해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 12시 40분 그러니까 저녁 00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2월 10일 국방위원회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문을 그러니까 빨리- 결국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볼 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도저히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중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라든지 시민 보호를 위한 거라든지 경고용으로 했다든지 이게 지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부당한 명령을 군인에게 내렸을 때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 계엄을 뭐 관련된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정군 사령관은 여러 가지 참 고뇌에 차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국민들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지금 진술돼 있어요. 전 솔직하게 그거 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유라든지 어떤 계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검찰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정말 개인의 본인의 처벌을 예, 알겠습니다.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시하고 제가 한 행위는 분명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이 소감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 아까 6시간 멈추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 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중간에 저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철수시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장 판단입니다. 저는 우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령관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어서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로운 계엄이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그 국가의 위험 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발동하는데 기실 이 계엄은 체포, 구금, 구속, 영장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계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뭐 평화, 그 질서 이런 부분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제2군단 부군단장님 네, 연결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정보사 휴민트의 현역 최고참이시며 책임자도 역임하셨습니다. 계엄 위기에 빠진 속에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정보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사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증인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2024년 5월 말에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죠?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뜻밖의 전화였고 6, 7년 만에 전화할 일이나 관계가 없는데 전화 와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네.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지는 한번 볼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제가 그 사령관하고 촉조 부대장 근무할 때 네. 그 저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인정하냐 하면서 네 뭐 고집 세고 뭐 인정하는 저도 인정합니다. 라면서 뭐 그게 주 내용이었고 전화를 바로 끊었고 저는 한참 왜 이런 전화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계엄 이후에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반응이 노상원과 반갑게 뭔가를 도모하거나 협조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문상호를 시켜서 증인을 여단장에서 직무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저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거리가 안 되는데 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계엄이라고 이게 전제를 하니까 사실 그 노상원 사령관은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기 문상호 사령관하고 둘이 그 협의해서 저를 좀 배제시키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월 통화 이후 한 달 뒤에 정보사 역사상 초유의 기물 유출 간첩 사건이 터졌고 그저께 20년형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책임자 문상호가 끝까지 살아남았죠. 이런 네. 과정이 모두 노상호와 함께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지금은 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언론에는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는데 사실 언론에 다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또 사건화가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외부 영해사무실 지원이 그 문제가 됐는데 사실 외부 영해사무실이라는 거는 저희가 민간 영역하고 협력하거나 협업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 목적입니다. 휴민트 관리, 블랙여원 관리할 때 원래 그렇게 해오던 기관 조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걸 사무실 지원한 거를 업무 배임으로 걸었고 예.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수첩 보면 정치인 납치, 북한군 복장, 미군 살해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수거 대상, 수집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보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김용현 노상원이 22차례나 만났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한 사이로서 두 사람이 마치 암호를 만들듯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계획과 행동을 했는데 원래 노상원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1년 딱 근무했습니다. 사령관 저는 속초부대장으로 근무했고 저희 속초부대가 대북 임무가 북한 전역에서 대북 임무를 준비하고 또 변경하거나 또 새로 임무를 준비하거나 그런 사안들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노상원 사령관의 어떤 지시나 내용 중에 이해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수용하기 없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지시가 있었고 또 그런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계엄 때 그 계엄 수첩에 뭐 그런 사살, 납치, 수거 이런 걸 보면서 일반 사람으로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노상원 사령관이면 이건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왜 김용현은 방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부 그리고 노상원을 활용해야 했을까요? 방첩사는 그 무력이나 완력 이런 어떤 특수 이런 인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 예. 또 계엄에 필요한 어떤 그 작전이나 무력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하려면 방첩사는 안 맞고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 정보사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에 계엄 임무가 있습니까? 원래? 즉 전평시를 막론하고 정보사의 휴민트 조직은 계엄 임무에 종사하지 않는 특수부대죠. 계엄 임무 자체가 없습니다. 계엄 임무 자체가 없고 저희는 전시 평시 임무만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불법 계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계엄이라도 정보사는 동원될 수 없는 부대입니다. 바로 동원되면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계엄 역사에 정보사가 동원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정보사가 계엄에 동원되고 김용현이 가장 엽기적인 노상원과 함께 결탁해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이고 그리고 정보사에 전혀 부여되지 않은 계엄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임무로 내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호 국방장관 직무대리님. 예, 직무대리입니다. 예,
직무대행님, 이 부분은 군검찰단에서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정보사령부가 윤석열과 그 김용현에서 동원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부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래서 내란인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님께서 이건 군검찰단과 다시 수사 지시를 별도로 내려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만에 뵀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휴전선 상황 비교적 평온합니까? 예, 지금 전망상 저희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으셔도 됩니다. 합참의장과 직무대행님 간에 이러한 그 대북 억제와 우리 국방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예, 전혀 문제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백혜련 의원님. 이상민 장관님, 아까 수사기관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공소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추가된 내용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외의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상민 장관의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이 없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민 장관이 검찰이나 공수처에 추가로 이런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공소장은 검사의 주장일 뿐이고 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헌재에 가서라도 사실대로 증인이시니까 진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각종군 사령관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비아폰이 결국 두 개시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한 비아폰은 어떤 비아폰입니까? 두 개가 혼재돼 있습니까? 혼재돼 있었습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거는 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때 두 개를 막 계속 이렇게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한수 사령관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전 육군 자무총장입니다. 네, 그 본인도 혹시 비아폰 경호처에서 받은 비아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은 없어요? 네. 예, 본인은 그동안 그런 비아폰으로 했을 때는 군에서 받은 비아폰으로만 계속 예, 통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사실이 그 결심실을 떠나서 대통령 집무실로 김용현 장관과 가가지고 그때 한 3시경에 군 이제 철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철수하라는 지시는 그때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예, 대통령으로 직접 받은 거는 그때가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은 3시경 그때 처음 2시 50분에 3시 사이 정확하게. 예, 2시 50분에 3시 사이. 그때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지금 계속해서 그 계엄 사령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2차 계엄 관련해서 6번에서 3시경에 그 합참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킨 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3시에 지시한 게 맞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아시죠? 지시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정책실장이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정책실장이 6번으로 전화를 받아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보고한 거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육군본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하여튼 본인이 최종적으로 움직이라고 승인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정책실장 말씀은 그런데 제가 그 관심을 가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던 시점과
본인이 그 승인을 한 시점에 어느 게 전후로 어느 게 더 빠른 시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승인했다는 시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것은 2시 50분 3시 사이였고 이미 그 전에 병력들은 다 철수된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군 병력이 그때까지도 철수가 안 됐어요. 군 병력이 완벽하게 철수된 거 새벽 4시가 넘어서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지만 저는 수방사, 특전사와 언론에 나오는 국회에 있는 병력들이 저는 사실 다 한 줄 알고 있었고 2시 좀 넘어서 안보실장님 전화 오셔서 그 병력들이 투입되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병력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경에 또 신원식 안보실장이 전화했어요? 본인한테? 네, 통했습니다. 네. 새벽 2시경요? 예, 어디 2시 좀 넘어서. 예. 새벽 2시경에 예, 예. 본인한테 전화해서 군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뭐 군이 안전한 투입하지 곳에 마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제가 병력은 지금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령관들에게 그래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병력이 안전한 지역에 있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그 대통령실로 갔었습니다. 따라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오늘 안보실장하고 통하고 또 용산 쪽이나 그 통화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대통령 말고 따라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상황이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 안보실장하고만 한 번이에요? 2번인가 정도 한 것 같고 그 시간에. 안보실장하고 2번 통화했다고요? 예, 그 시간대 했고 그게 주로 이제 병력 철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게 두 분에게 전화하면 다 철수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수방사령관은 전화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한 2-3번 한 것 같고 특전사령관은 비교적 전화가 잘 되어서 확인하니까 시민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국민들하고도 벗어나 있고 국회에 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는데 더 안전한 곳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내용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력은 다 그때는 안전하게 철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철수 지시는 아니잖아요. 안전한 곳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지. 투입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철수한 거죠. 네. 그게 어떻게 투입하고 철수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라는 지시가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병력들이 더 가면 안 된다. 철수해서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그런 걸 정확히 그냥 인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다 안전한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로 갔을 때도 어떤 한 분이 여쭤보셨을 때 군은 다 이격대에 있어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격된 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오늘 됩니다. 예. 박한수 경호사령관이 제일 많은 말을 해요. 그동안은 뭐라고 하셨었냐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군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사령부도 계속 맞습니다. 분속시키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또 6번도 3시에 출발시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르네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조금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군은 가야 된다는 군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황실을 말씀드립니다. 상황실. 제가 임무 맡은 게 상황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실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병력을 통제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 전화를 받았을 때도 확인해서 말씀드렸고 이상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상황실은 군은 훈련을 하면은 상급자가 상황 종료 AR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본부는 와도 계획도 없고 뭐 임무 수행하는 훈련도 안 하고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와도 임무 수행 못합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의 움직임은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를 다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그것은 그 전날 합참에서 상황실이 구성이 되면 육군본부가 올라와라. 그래서 임무를 배우고 인수인계를 하든 뭐든 하든 해야지 하는 구체적인 대화도 못한 상태에서 올라와라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령관님. 네. 사령관님은 지금 우리 군을 병력을 통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조금 전에 금방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장군들 13명, 영관급 21명, 34명을 6번에서 1시 30분에 준비해서 3시에 출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군 통제 아니고 병력을 통제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예, 그 부분은 상황실 구성을 하기 위한 이제 계엄 상황실을 만들기 위한 것을 그 전날 22시 40분에서 23시 사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상황실을 만들다고 하는 것은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든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뭔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참모요원이 필요하거나 사령부가 구성이 돼야 그럼 그 자체가 또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죠. 아닙니다. 22시 47분에 그 얘기는 장관님께서 계엄사령관은 상황실을 준비하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엄과의 지원도 없는 상태고 계엄과도 아직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자, 아니 한교우님, 국가 비상사태가 발동이 돼서 모든 것이 이 운명이 경각이 달린 상황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청문회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무용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간사께서 청문 위원을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다 진지하고 아주 이 코피 터지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 안 쓰십니까? 네, 네, 같은 1시에 있어서 한병도원 해주십시오. 예, 전북 익산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저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이선진님 혹시 나오고 계시는가요? 예,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좀 이쪽으로. 먼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와셔서 느끼셨겠지만 현재 이거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마 여기 오시기가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을 여러 차례 만나셨고 뭐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계엄 후에 뉴스를 보고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계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본인이 인지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2022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십 차례 방문을 했죠. 네. 예. 그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운세를 물어봤는데 2024년부터 그 나란 일을 언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년도부터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뭐 그때 배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군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는가요? 군인이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이미 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신 상태였었고요. 예. 나와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때 뭐 군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예. 몇 명 정도였나요? 그 군인들은? 수십 차례 오실 때마다 군인을 사실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숫자로 그냥 기억을 하시겠네요. 네네. 많은 숫자. 그럼 사진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펜으로 적어왔나요? 아니면 문서를 가져왔나요? 펜으로 적어 오셨어요. 그럼 사진이랑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가요? 사진을 제가 사주를 보고서 뭔가를 잘 몰랐을 때 네. 얼굴을 조금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사진을 몇 차례 조금 보여주셨었어요. 그러면 좀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군인들이 혹시 있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군인들이었다라는 네. 거고 사람은 기억이 안 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좀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운.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해도 될까? 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우리 편인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군인이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네. 나빠서 뭔가 올라가다가 뭐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를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면 반응은 어땠나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가 보고 뭔가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네네.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아 장관 전에부터.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겠냐 네, 없겠냐. 문제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혹시 그분이 본인이 전 그 정보 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신 적 이선진님께 말씀하신 적 있나요? 투스타로 전역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예. 정권이 바뀌면서 옷을 벗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전 장관일 때 물어봤을 때 장관을 갈 수 있을지 어쩔지 네. 그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풀리면 본인도 서울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군 내부에서 김 전 장관의 지위를 그 강화하거나 특정 세력을 뭐 제거한다는 그런 아까 그 배신자 이야기를 할 때 좀 네. 그런 느낌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런 적은 없고요. 네네. 근데 그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에 언론에 나중에 계엄이 터지면서 그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한 배경. 그러니까 수십 차례 만났는데 계엄을 이제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이선진님께서. 근데 이게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항상 오실 때마다 군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하자고 다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느낄 때는 네네. 이 사람들을 물어본 게 나중에 뭔가를 도모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도모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충성스럽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를 네네. 파악을 해서 이선진님께 물어봤고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계엄이 발표하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라는 걸 인지를 하셨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다음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만 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2차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처음에 저는 사무실에 간 게 한 11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예. 제가 10시 한 48분에 전화 받고 왔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처음에 사무실 가서는 이제 비서실장님 방에 올라갔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안보실장님 방에서 한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한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이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조조 경찰청장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내란을 진두지휘했는데 인성환 이사장님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이 뭐 결심해 주실 얘기는 네. 사실은 저희 그때 시간이 저도 지난번에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네. CCTV 조사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거기 전투 통제실이라고 거기 있었던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결심 지원실은 그 중에 반 정도밖에 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중요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오후에 가셔야 된다니까. 예. 오후에 이석하셔야 예, 된다고 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짧게 한두 가지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국회 병력을 얼마 넣었냐 1,000명 이런 이야기 그 10분 안에 들은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그 법령직을 찾으셨잖아요. 예. 그때 그 이차장님 갖다 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갖다 주지는 않았고요. 예. 하여튼 법령집을 찾으셨던 기억은 납니다. 예. 그러면 왜 찾았다고 생각 그건 드셨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아무튼 법령집은 찾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십시오. 네. 병우초 비아폰 관련해서요. 오전 질의에서 사실상 인정했지만 보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아폰 불출 대장 불출 확인서를 확인하면 간명하게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했던
어떤 테스트 예라는 불출 대장 기록과 불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만약에 정이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본부장께서 관련 내용을 열람 또는 확인하고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장관 대행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차 계엄 시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말로만 없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납득 가능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 12월 24일 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 군인 제복 입은 군인이 11명, 사복 입은 군인이 2명 정도 약 13명이 국회의장 공간을 배회하고 CCTV에 지금 기록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했잖아요. 예. 정황상 이 인원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해서 2차 계엄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인원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신원조회를 아직 않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원들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응들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간에서 배회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인원들은 공간, 의장님 공간이 아니고 관저 경계 강화를 요청받아서 경호처에서 관련된 인경비단 요원이 그 외곽 경계를 가면서 경계역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CCTV에 찍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것이 정확하게 팩트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자세히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성곤 소방청장님. 예, 발언대로 이쪽 좌측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허성곤 청장이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경찰 요청 시에 한겨레, 경향, MBC 등에서 단수를 협조를 해라라고 진술하셨는데 우리 이상민 장관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허 청장께서는 경찰 요청시란 단서를 달아서 경향, 한겨레, MBC 등 단전 단수 지시를 하라고 협조를 좀 내린 적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용인인 의원님께서 예. 자료를 띄워놓고 말씀드린 그게 제가 기억을 해서 정리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추를 하자면은 어떤 경찰 요청이 오면은 소방에서 적의 조치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우리 그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이나 일선에 단전 단수 지시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우리 청자님께서는 단전 단수란 그 단어 용어를 들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앞에 그 관련해서 소방 활동 사항을 대응 활동 사항을 물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럼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제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시에 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소방청은 상황 판단의 일을 하고 있었고 언론 방송사를 통해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서는 저희들 우리 소방 업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다수 사상자가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의 상황 관리가 우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방청장님 정도 되면은 이 위급한 상황에 집중력과 이해력이 뛰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상황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신데 단전 단수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전 단수는 소방 업무가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투입되면은 우선 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전 단수를 위해서 소방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친 다수 사상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방 업무를 정상적으로 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방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판단할 수 있는 저희 그 판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단전 단수 그러면 소방 업무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분명한 것은 단전 단수는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장관께서 급박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 이것도 소방 업무에 파악하고 계신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그런 판단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서 단전은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이고 단수는 깎아봤네. 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다면은 이 국회 계엄 상황이 떨어졌을 때 우리 군인들이 야간 투시경을 그저 어뢰 플랫폼을 착용하고 온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봤으면은 단전 단수를 전제를 하고 야간 투시경을 하고 온 게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을 안 했습니까? 그런 판단은 제가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